9세기 말부터 12세기 말까지 몽골 부족들은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요나라 같은 주변 강대국은 몽골 부족들을 끊임없이 견제했어요. 몽골 부족이 통일되어 큰 제국으로 성장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나 요나라가 금나라에 망하면서 몽골 고원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졌는데요. 뒤이어 1162년 몽골 고원을 하나의 강력한 군단으로 단결시킬 카리스마 짱이 세상에 등판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칭기즈칸 형님. 몽골 대륙에서 유럽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의 전설이 시작된 것이죠.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무너뜨려 아시아를 점령한 칭기즈칸은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첫 번째 타깃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 호레즘 샤 왕조였죠. 그 소식을 건너 들은 서방 세계의 사람들은 칭기즈칸을 구세주로 착각했습니다. 긴 십작은 전쟁으로 이슬람 세력에게 시달려서 만신창이가 되었어. 복수의 칼날만 갈고 있었는데 이 미운 애들을 누가 두들겨 패주고 있다고? 적의 적은 친구라잖아요. 이들은 칭기즈칸의 군대가 기독교 세력일 거라고 멋대로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니 누구세요? 이슬람 애들보다 더 지독한 애들이 왔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칭기즈칸이 죽고 난 뒤에도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거침없이 서방 세계를 점령해 나갑니다. 이들은 세계 면적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죠. 불과 25년 만에 로마가 400년에 걸쳐 정복한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동력의 기마 군단과 그물망 역참이라는 정보 네트워크의 위력이었습니다. 역참은 외국 사신들이나 공무 수행 중인 관리와 사람들을 위해 숙소와 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대로 치면 숙박식 휴게소와 우체국이 결합된 교통통신 기관이죠. 이 제도는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활용되어 오던 것이지만 몽골은 운용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시대의 역참은 중앙정부와 각 역참을 도로를 통해서만 연결했습니다. 반면 몽골의 역참은 사막 위에서도 초원 위에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들어졌습니다. 몽골의 역참이 연결된 모습은 마치 촘촘한 그물망 같았죠. 장애물이 생기면 경로를 변경하고 연결 지점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 새 역참을 설치하는 식이었죠. 몽골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역참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했던 유목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몽골의 역참은 언제 어디서든 연결 가능한 현대의 인터넷, 이동통신과 흡사합니다. 당시 몽골의 역참은 약 150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거대한 그물망 역참을 이용하면 극동에서 유럽까지 열흘이면 소식 전달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적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단 얘기죠. 이게 바로 몽골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비결이에요. 13세기에서 14세기 몽골 대제국이 지구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제국을 이룬 몽골의 통치자들은 점령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포용했고 국제무역을 장려하여 상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역사학자 아불가지는 팍스 몽골리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몽골의 치세 아래 이란과 트루크인들의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누구도 누구한테서도 어떤 폭행도 당하지 않은 채 황금 쟁반을 머리에 이고 해가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까지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평화를 누렸다.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적, 사회적 번영과 안정의 시대, 즉 팍스 몽골리카 시대가 열린 거죠. 팍스 몽골리카는 라틴어로 몽골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몽골의 통치 아래 상인들은 자유롭게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며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상인들이 이용했던 길들이 현재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길들입니다. 실크로드는 역참과도 연결되어 더욱 활기를 띠었는데요. 몽골 상인들은 역참을 이용하며 내륙과 해상을 통한 국제무역을 수행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사람, 사상, 재화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서아시아의 청문학과 역법수학이 동아시아로 전파되었고 중국의 인쇄술, 화약과 나침반이 아랍과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문물이 빠르게 교류되고 융합되면서 세계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